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비굴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뭔가 한계를 받아들인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근데 인정해야 돼. 자신마다 그 어떤 능력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삽니다. 예.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마다 그 허용치,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능력치가 다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노력으로 다 극복 가능하고 한계를 이겨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런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뭔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뭔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패배자, 낙오자, 안정만 취하는 사람, 뭐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오히려 있잖아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자기의 허용치를 넘어가서 자빠지는 것보다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범위에서 절제하면서 사는 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깝치다가 골로 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있잖아요. 미디어나 언론에서 뭔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 한계를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봐봐.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한계를 넘어가서 괜히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초과해서 막대한 빚을 져가지고 골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까? 골로 가는 사례가 많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릇에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선은 넘지 않으면서 딱 자기 그릇을 알고 사는 게 그분들은 문제가 없죠. 근데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자기 그릇도 모르면서 깝치고 지금도 깝치고 다니죠. 그런 분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죠. 요즘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아예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가 메타인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심각하죠 이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 뭔가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미리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항상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알게 돼.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솔고 외양간 꽂힌다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려 있어. 그래서 항상 큰 일을 당해야만 깨닫습니다. 비싼 수업료 치르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손해를 감수하기 전에 깨달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큰 화를 면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계, 여러분도 어떤 그런 직업적인 능력이나 뭐 자산 상태, 나이, 외모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앞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뭐 지금은 뭐 푸어 정일이 뭐니 하면서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면서 사는 게 뭔가 미덕처럼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그때 가서는 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또 따르는 분도 있겠죠. 뭐 지금은 안 따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이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냐면 이게 미디어 영향이에요. 네.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줬냐 하면 그 미디어에 등장한 인물 있죠. 등장한 인물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즉 성공한 사람들 또는 그 분야의 1인자들, 네. 정점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비춰주기 때문에 네. 한계를 극복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한계는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처럼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그래. 유튜브에 뭐 부자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장사 잘 되는 사람 많이 나오고 뭔가 억대 수익을 버시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원래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이런 말 있잖아. 뭐 누구든 이런 거 쉽게 벌 수 있다. 보통 사람이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더 배려났어, 사람들이. 한계는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의 영역을 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들만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이나 나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럼 나도 가능한 거 아니야. 해보세요. 자빠집니다. 다 자빠져. 네. 이 미디어가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유튜브도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유튜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막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단 팩트로 얘기하자면 어떤 누구든 간에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되더라도 정말 극소수만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가난을 극복을 해서 어렸을 때는 뭐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밖에 가서 이제 보고 그러고 살면서 군대 전역하고 잠 3시간 잠서 알바 투잡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돈을 모아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일 얼마 안 하면서 뭐 건물 몇 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 절대 평범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 팩트를 얘기하자면 원래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은 나이 먹어도 사는 게 어려워요. 현실에서 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급빈층은요. 지금도 급빈이야. 아니면 좀 상장이 좀 더 나아졌다거나. 네. 팩트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 미디어가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굉장히 무디게 만듭니다. 무디게. 유튜브도 그 영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돈 버는 정보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유튜브에 있는 돈 버는 정보는 사실 돈 버는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다 노출이 됐잖아. 여러분, 돈 버는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안성과 희소성이에요.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200만 나왔어. 그럼 200만의 시청자들이 다 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미디어가 사람들이 자꾸 한계를 뛰어넘게끔 한단 말이에요. 뛰어넘으라고 자꾸 강요를 해. 은연중에.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진짜 멋지구나.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이 안 좋구나. 그렇게 자꾸 사람들 세뇌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투자에 그렇게 관심 많았습니까? 원래 투자 모르고 살았잖아. 뭐 전 국민이 투자에 미쳐있는 나라가 있을까,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뭔가 세뇌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겠지.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는 없을 거야, 아마. 병적으로. 물론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된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난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 근데 미디어에서는 잘 된 사람들만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유튜브도 영끌 비틀 해가지고 잘 된 사람만 보여주지, 자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그 사람들은 안 다루고 있어. 또 유튜브 알고리즘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상들만 또 알고리즘 혜택을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거는 뭐 단기간에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 돈 쉽게 버는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네. 성공한 사람들만 비춰주다 보니까 뭔가 많아 보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미디어를 내가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판단력을 굉장히 흐리게 만듭니다. 개개인의 판단력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절대다수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별로 대단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벌이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인프라와 여러 가지 능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 그 정해진 사람이 뭔가를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에서 이 무리수만 걸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뭐 지금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내 벌이 상태를 인정하고 내 그릇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내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면서 내 소비를 조절하고 할 것만 하고, 남들이 가진다고 해서 다 가질 게 아니라 딱 내 그릇을 알면서 난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어. 뭐 남들 새 거 써도 난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이 좋아. 너희들은 그거 써. 나는 내 벌이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이거 쓰겠어. 뭐 남들이 뭐 자동차 뭐 가지네 뭐네 이렇게 얘기해도 난 지금 자동차를 가지면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자동차 나중에 내가 돈이 좀 모이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사고, 지금 대중교통으로 또 충분히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어. 이게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살면 남들은 다 자동차 사는데 나는 뚜벅이고, 남들은 월급 타가지고 뭐 백 바꿨다고 하는데 나는 구닥다리 백이나 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 보면 한 시간 지나봐요. 그게 대단해 보이는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그것도 한철이에요. 한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변 또래들이 뭐 꽂혀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 다 따라할 필요가 없어. 일단 나 자신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고 나가는 돈이 어떻게 되면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남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맥북 같은 거는 사실 그 필요성을 따지면 진짜 필요한 사람도 몇 안 돼요. 안 그래요? 맥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맥북으로 하는 업무 꼭 맥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데리나 레노버, 한성 같은 거 사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능력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꾸 남들하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내가 자꾸 무리하게 돈을 쓰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한계치를 넘어가잖아요.
막상 잘 되는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렇게 한계를 넘어가서 잘못되면 복구하거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려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상당수의 사람은 복구를 못합니다. 그런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절대 비굴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야. 부자가 안 돼도 좋아. 떵떵거리고 안 살아도 좋은데 적어도 내가 괜히 무리해서 정말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돈이 나갈 시점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내가지고 굉장히 공공에 빠진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요. 남들이 뭐 어떤 거에 꽂혀 있든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그릇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